더 테러라이브에서 보여준 숨막히는 연출로 한국 영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던 김병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누적 조회수 8억 뷰에 달하는 전설적인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을 감상하였습니다.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거대한 팬덤을 구축한 IP이기 때문에 영화화 소식은 제작 단계부터 정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하지만 312억 원이라는 막대한 제작비와 675만 명이라는 높은 손익분기점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낳았죠. 그리고 마침내 개봉한 이 영화는 이 우려가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원작 웹소설은 보지는 못했고 그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을 초반에 잠깐 보다가 저랑은 취향이 맞지 않아서 중도 하차를 했는데, 그런 제 입장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은 CG와 액션입니다. 판타지 장르에서 시각적인 구현은 세계관에 대한 관객의 몰입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 CG는 실망감을 넘어서서 당혹감을 안겨주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모바일 게임의 시네마틱 영상이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의 CG가 러닝타임 내내 이어집니다. 캐릭터나 괴물도 어색하고 배경과 이질감이 들어서 이게 과연 2025년에 나온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가 맞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더라고요. 이번 작품의 CG를 담당했던 회사가 M83 스튜디오라고 하던데,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승리호, 한산, 노량, 스위트홈 같은 굵직한 작품들을 많이 했던데 이번 작품에서는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CG가 좀 아쉬워도 이야기나 캐릭터 같은 다른 장점들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는 흐린 눈으로 봐주고 용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다른 면들에서도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 CG 퀄리티가 더 도드라지게 눈에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액션 연출 역시 처참한 수준입니다.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스킬을 사용하며 싸우는 장면들은 전혀 타격감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허공에 허우적거리는 것 같고 배우들 간의 합은 엉성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공중에 붕 떠서 빠르게 내려 꽂거나 적의 몸통 위에 올라타는 장면 같은 것들은 거의 저희가 어릴 적 보던 후레쉬맨 같은 그런 전대물 같더라고요. 배우들의 움직임도 어색하고 스킬 이펙트는 번쩍거리기만 하고 그 파괴력이나 무게감이 전혀 전달되지가 않았습니다. 편집은 박진감을 살리지 못했고 계속해서 눈에 거슬리는 CG 퀄리티는 액션의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비슷한 소재를 다룬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작품이 괜히 실사화가 아닌 애니메이션화를 먼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온랩 실사화를 진행 중이고 변우석 배우가 캐스팅됐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이번 전독시 영화를 보면서 조금 우려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안타까웠던 것은 영화가 어떤 타겟층을 노린 건지 모호하다라는 점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은 대체 이걸 누가 보라고 만든 거지? 라는 거였습니다. 우선은 원작 팬들을 위한 영화라고 하기에는 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정과 캐릭터의 매력을 상당 부분 각색하거나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원작을 그렇게까지 깊게 있게 본 건 아니라서 정확히 어떤 지점들에서 팬들이 분노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온라인 반응들을 보니까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작품에 대한 모독이라고까지 이야기하던데, 결국 원작의 팬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관객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작을 모르는 새로운 관객들을 타겟으로 했을까요? 게임적 요소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에게 미션, 코인, 상좌, 스킬 이런 설정들은 다소 유치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원작은 잘 모르지만 게임에 익숙한 젊은 관객들을 위한 영화였을까요? 이 관객들은 이미 수준 높은 게임 그래픽과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높이를 전지적 독자 시점의 CG와 액션이 만족시키기는 솔직히 힘들어 보입니다. 이 영화는 혼자만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답이라는 공동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은 정작 머릿속에는 인생은 결국 템빨이다라는
인생은 결국 아이템빨이다라는 생각만 남더라고요. 더 좋은 스킬, 더 많은 코인, 더 강력한 아이템을 가진 자가 살아남는 구조다 보니까 협력과 연대의 가치가 크게 부각되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잘못된 시스템 안에서 결국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담으려고 한 의도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 역시 엉성한 연출과 서사 속에서 크게 와닿지 못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전지적 독자 시점은 거대한 원작의 유명세와 막대한 자본에 기댔지만 정작 영화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완성도를 놓친 작품입니다. 조악한 시각 효과와 힘없는 액션, 방향성을 잃은 서사는 관객이 누구든 만족시키기 어려운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영화는 대놓고 후속작을 암시하면서 끝을 맺는데 이런 완성도로 과연 675만 명이라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금 한국 영화계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전지적 독자 시점의 도전은 무모함을 넘어서 무책임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허무하게 터뜨려버린 이 영화는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실패 사례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부디 제2의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